어 뭔가 그 감초향이라고 할까요? 그 한약방 앞을 지나가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고스란히 나는. 안녕하세요, 독수리 약사입니다. 제가 약 2년 반 전쯤인가요? 이모튼 캡슐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관절 통증약 이모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고, 그 당시에 이모튼 캡슐이 수입이 잘 안 돼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약 어디서 구하냐는 문의도 많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약이길래 약을 구할 수가 없느냐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모튼 캡슐은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약 3주 전인가요? 또 다른 관절염 약인 레일라정, 레이본정에 대한 방송도 해달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걸 방송을 꼭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네, 너무 늦었지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모튼 캡슐이나 레일라정 어떻게 다른 관절약인지, 관절 통증약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절염이라는 게 만성 질환이기도 하고, 어떤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그뿐이고, 먹었을 때만 잠깐 통증이 없어졌을 뿐이고 궁극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시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과 같은 연골 영양제를 많이 찾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가시면은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알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요 레일라 정과 같은 약인데요. 레일라 정이나 레이본정, 이게 과연 한약일까요? 아니면 병원 처방용 약일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모튼 캡슐과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 비밀을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레일라정, 레이본정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약은 한방 성분 가미 활혈탕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왜 활혈이 관절염 치료의 핵심일까요? 활혈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약간 느낌이 오시겠지만, 혈을 돌게 해준다, 혈을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건데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관절염은 기혈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관절 마디마디에서 꽉 막혀 정체되는 상태인 거죠. 마치 명절 톨게이트 앞이 꽉 막혀 있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활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감이활혈탕 처방의 컨셉은 정체된 혈을 풀어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컨셉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란 혈액이 통과하는 혈관이 좁거나 혈액의 양 자체가 작은 경우일 텐데요. 레일라정, 레이본정과 같은 한방 성분의 관절염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린다고 알려진 한약재들로 구성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레일라정, 레이본정은 신약이란 말이죠. 신약. 그렇다면 기존의 관절염 약, 관절 통증 약보다 조금 더 센 약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약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약보다 무조건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약품 허가의 세계에 있어서는 비열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신약으로 허가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약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성분이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기존 약보다 조금 더 센, 더 강한 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열등성, 말 그대로 기존 약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기존 약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 예를 들어서 시장의 표준 치료제, 그 관절염, 관절 통증 약의 표준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세레브렉스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세레콕시브라고 하는 성분이고, 소염 진통제 성분, 되게 오래되고 효과도 괜찮다고 알려진 성분인데, 적어도 이 약보다는 나쁘지 않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더 우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우월성이 아닌 비열등성으로 신약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미 강력한 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뛰어넘으려면 엄청난 시험 대상자가 필요하고 임상에 드는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효과는 비슷한데 다른 장점이 있다는 식으로 어필을 한다면 이 질문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라정이 내세운 플러스 알파의 가치는 기존 관절염 치료제였던 세레콕시브와 효과는 비슷한데 조금 더 안전하다.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관절염 치료제, 관절 통증약은 한 번, 두 번 드신다고 해서 관절염이 확 치료되거나 확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고 장기간 오래 복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레브렉스, 세레콕시브와 같은 성분의 양약은 장기간 오래 먹었을 때 위장 궤양이라든지 위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심했어요. 그런데 레일라전과 같은 한약재로 구성된 새로운 약들은 효과는 기존의 관절염 약과 비슷한데 속이 훨씬 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염진통제, 세레콕시브와 같은 성분과 비교했을 때 위장관 합병증이 발생하는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상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
전통적인 양약 진통제 복용군 대비 위장관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약 0.56배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르신들은 특히나 양약을 오랜 기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속이 쓰리고 위궤양, 위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작용을 확 줄였다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2013년에 진행된 임상에서 셀레콕시브라고 하는 성분과 비교했을 때 진통 효과는 유사하게 유지되는데 부작용은 낮춘 한국형 천연물 신약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레일라정을 허가하던 당시 약품 개발도 약간 유행을 타거든요.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2010년대 초반에 천연물 신약, 한국형 천연물 신약을 좀 밀어주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발됐던 약들이 뭐 시네추라 시럽이라든지 뭐가 있지? 기넥신정, 시네추라 시럽과 같은 천연물 신약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이 꽤 많았고 천연물 신약을 조금 나라에서 밀어주는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된 약이 레일라정, 레이본정과 같은 천연물 관절염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그러면 천연물 신약 시장이 다 죽고 더 이상 연구 개발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치매라든지 기침가래, 위장관 질환과 타겟으로 한 천연물 신약이 동화제약이나 대원제약 등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점이라고 하면은 주사요법과의 시너지인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관절 통증이 있고 관절염 있는 분들은 무릎 관절에 특히나 히알루론산 주사 많이 맞으실 텐데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연골이 오래돼서 많이 달아있는 분들에게 일종의 윤활 작용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된 자전거에 기름칠을 해주듯이 관절에 윤활유를 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히알루론산 주사인데 2024년 발표된 임상시험에 따르면은 히알루론산 주사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레일라정, 레이본정과 같은 한방 관절염 신약과 함께 병용했을 때 관절 기능 개선 폭이 약 22% 정도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레일라정, 레이본정은 가미활혈탕이라고 하는 한방 베이스로 구성된 약이고 가미활혈탕 성분이 관절 주변 혈류를 개선하는 활혈 환경을 조성해서 주사 성분이 관절곽 내에서 더 골고루 퍼지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레일라정, 레이본정과 같은 한방 관절염약 같이 드시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아가는 연골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즉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한 증명했는데요. 단순 진통제를 넘어서 연골 보호 치료제 DMOAD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된 데이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연골을 갉아먹는 효소라는 게 있다고 해요. MMP3, MMP13이라고 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런 나쁜 효소들이 연골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연골을 갉아먹는 효소들의 활동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레일라정이나 레이본정과 같은 약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했을 때 연골 분해 찌꺼기 수치라고 하는 데이터가 기존 약 대비 15에서 20% 정도 낮게 유지되었다는 것이 또 확인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단순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사요법과 히알루론산 주사와 같이 병용했을 때 관절 기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역할도 있고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 또한 입증되었다고 하니까 단순 진통제를 넘어서서 관절 기능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고 관절을 더욱더 오래오래 쓸 수 있게 관절 기능을 오래오래 유지해줄 수 있게 해주는 약이라는 점에서 레일라정, 레이본정과 같은 한약 성분 가미 활혈탕 베이스의 신약 또한 관절염 치료제에 있어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모튼 캡슐과 레이본정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모트는 일종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모트는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물질인데요. 역할은 연골이 무너지지 않게 기초공사 재료를 공급하는 기초공사 뼈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반대로 레일라정, 레이본정과 같은 약은 공격수라고 할 수 있죠. 12종의 한약재 복합 추출물인데요. 얘네들의 역할은 염증, 불길을 끄고 혈액순환의 길을 뚫어서 통증을 해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튼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절 통증약 레일라정, 레이본정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효과가 세레브렉스와 같은 세렐콕시브 양약 성분보다 약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약하진 않습니다. 대규모 임상을 통해 통증 완화 효과가 세레브렉스와 같은 기존 진통제에 대비했을 때 대등하다, 비열등함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비열등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대등하다,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오히려 위장관계 트러블, 위궤양이라든지 위출혈과 같은 부작용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났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 더 유리한 점이 많은 약이 바로 레일라정, 레이본정과 같은 한약제고요. 왜 신약인데 더 강력하다고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약품 허가시 중요한 것은 새로움과 안전성이에요. 더 강력한 걸 원하진 않습니다. 레일라정, 레이본정의 효과는 표준 치료제만큼은 충분히 나오면서 기존 합성 진통제의 약점인 위장 장애를 해결하고 연골 보호라는 추가적인 이득을 제공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 천연물 신약을 밀어주는 배경이 있긴 했습니다만. 세 번째, 약에서 한약 냄새가 나는데 이게 상한 거 아닌가요? 정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일라정, 레이본정은 12종의 한약 제제로 구성된 약이기 때문에 12종의 한약 제제가 고농축으로 추출된 약제이기 때문에 특유의 생약 향이 납니다.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어, 뭔가 그 감초 향이라고 할까요? 그 한약방에서 한약방 가게 되면은 한약방 앞을 지나가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고스란히 나는 약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즉 이런 한약의 향이 난다는 것은 유효 성분이 제대로 함유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입니다. 약이 상한 게 절대 아니고요. 레일라정은 한약인데 그러면 오래 먹어도 간에 무리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레일라정이나 레이본정은 전문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간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를 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해진 용량 내로 드실 경우에는 간 수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미 중증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레일라정 외에도 고혈압약, 당뇨약, 기존 진통제, 관절염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간에 무리가 조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증 간 질환 있는 분들은 약물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이 꼭 필수적이고요. 히알루론산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약을 꼭 같이 먹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사 치료제와 같이 병행했을 때 시너지가 매우 좋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최근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주사 단독금보다 레일라 성분 병용군에서 관절 기능 개선 폭이 약 22%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약 성분이 관절 주변 혈액 순환을 개선해줘서 주사 성분이 골고루 퍼지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사 치료 받는 분들, 난 주사 치료 받으니까 약 안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레일라정, 레이본정 처방 받으셨다면은 주사 치료와 함께 약 복용하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일라정, 레이본정의 핵심 포인트는 안전함입니다. 레일라정의 허가 논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효과는 표준 치료제만큼 충분히 나오면서 기존 약의 최대 약점인 위장 장애를 해결하고 연골 보호라는 추가적인 이득을 제공한 것이 있죠. 단순히 통증을 억누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 없이 오래오래 관절이 버티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관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관절은 나이가 드시고 하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단거리 전력 질주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입체적인 접근이야말로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에서 졸업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요. 오늘 레일라정, 레이본정 처방받으셨다면 이 약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분 좋게 이 약을 먹으면 또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 속이 쓰리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복용하시면서 관절 건강 오래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약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생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더욱 좋은 내용, 알찬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